예,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복적 서클 매뉴얼 교육 두 번째 시간. 첫 번째 시간에서는 회복적 서클이 어떻게 태동이 됐고, 회복적 서클의 기본적인 어떤 구성이 실은 비폭력 대화법이라든지 피해자 가해자 조정이 서로 믹스된 것들이고, 실질적으로 브라질의 어떤 그 갈등 해결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줬던 프로그램이다. 저희 나라는 한 10년 전에 이런 그 팀들이 와서 교육을 했고, 비폭력 대화 실천 비폭력 대화법 관련된 분들이나 평화물결 한국평화교육원의 분들이 이것을 어떤 전파하기 시작했고, 상당 부분 많은 부분에서 이것을 이루고 있다. 회복적 정의에 관련돼서는 우리나라에 실은 오늘 그 숭실대학교 배이모 교수님이 약 한 2000년, 한 20년 전에 회복적 정의를 우리나라에 아마 처음으로 소개를 하셨고, 실은 사회복지계에서 피해자 가해자의 회복적 정의 입각한 조정을 우리나라의 교도소 내에서 특별히 살인한 사람과 그 가족을 조정을 실시를 하게 됐습니다. 한 20여 년 정도 활동을 하셨고, 지금도 이제 숭실대 배이모 교수님께서 이 활동들을 계속 하시고 계시고요.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의 조정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복적 서클 방법도 회복적 정의에 입각한 조정의 방법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조정의 방법 중에서 특별히 이제 학교 폭력 관련해서는 회복적 서클이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이 되고 있고, 또 회복적 정의에 입각한 여러 가지 어떤 그 철학들이 학교 현장이라든지 기관이나 조직 또 지역사회 차원에서 굉장히 운동처럼 일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그러면 이번 회복적 서클의 중심 철학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알아본 다음에 구체적으로 매뉴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회복적 서클 모임 핵심 가치들을 보면 이 박성용 대표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핵심 가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징계와 처벌 또는 배제의 고통주기 패러다임이 아닌 치유와 회복 그리고 관계 개선을 통한 공동체의 성장을 소중히 여긴다. 예.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는 회복을 향한 갈등의 폭풍 속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참 이 말이 저는 굉장히 마음이 와 닿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갈등이라는 것은 폭풍인 것 같은데, 이 폭풍 속에 우리 그 갈등 회복 관계 회복 지원단은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회복을 위해서. 그런데 참 이 폭풍이라는 것이 폭풍 바깥에 볼 때는 굉장히 바깥이 더 힘들고 안에 들어가면 더 힘든 것 같은데, 실은 그 안에 폭풍의 현장으로 들어가면요, 실은 폭풍의 눈이 가운데가 더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도전이죠. 예. 세 번째는 우리는 공정하게 대하고 서로 존중하며 서클 안의 이야기를 보호하며 안전한 공간을 만든다. 그래서 충분하게 당사자들이 서로의 본심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또 우리는 현존하며 서로의 말이 잘 들려줄 수 있도록 돕는다. 우리는 당사자의 자발적 참여, 당사자의 선택, 당사자의 해결을 존중한다. 우리는 힘을 공동체 구성에 의해 나누고 공동체의 지혜, 공동체의 돌봄 속에서 상호 우전을 경험하며 실천한다. 우리는 삶의 뿌리로서 공동체적 삶을 살아간다. 한국의 회복적 서클 모임들이 이런 한국적 상황에서 이런 가치들을 같이 공유하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관계회복 지원기관의 우리 그 관계회복 지원단들은 이러한 철학들을 늘 좀 마음에 가지고 같이 해야 되겠다. 또 우리가 회복적 서클을 배우는 우리 학부 학생들이나 또는 앞으로 배울 분들도 이런 가치들을 늘 상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회복적 서클 진행 핸드아웃 실질적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복적 서클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폭력과 갈등 및 상처를 다루는 공동체 치유와 회복을 위한 자기 돌봄 과정이다. 그래서 이 공동체의 자기 돌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동체 안에 서로 간에 어떤 치유하고 상처를 꿰맬 수 있는 어떤 그 시스템이 저는 좀 구축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문제 행동에 의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일련의 새 모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과정에서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서로를 돌보며 승승의 갈등 전환을 통해 당사자의 책임 이행과 공동체를 다시 복구한다. 승승의 갈등 전환이다. 이 말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우리는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갈등을 전환시킨다. 이 전환이라는 말은요, 그냥 갈등을 해결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현안 문제만을 해결한다고 그러면 갈등을 전환이라 그러면 최소한 관계, 갈등 이전 단계, 갈등의 이전 단계로 관계를 회복한다든지 아니면 더 돈독한 관계로 만들어가는 것이 갈등의 전환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승승의 갈등 전환을 통해서 조금 더 돈독한 관계로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회복적인 서클에서 지향하는 바입니다. 회복적 서클의 과정을 보면은 회복적 서클의 과정은 이 이제 크게 세 단계인데요. 사전 모임 단계 또는 본 모임, 그 다음에 사후 모임, 그래서 사전 서클, 그 다음에 본 서클, 사후 서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전 서클에서는 이제 갈등이 의뢰가 되면 그 갈등의 개별 당사자들을 만나거든요. 만나서 어떤 힘든 일들이 있는지 또는 우리가 회복적 서클에서 다루고 싶은 어떤 행동들이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확인된 그 갈등이 그 당사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대화의 과정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해 설명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대화가 진행되는데 참여할 것인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오케이 하면 그러면 이 갈등 대화 과정에 누가 참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누가 와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그 이야기를 해주면 갈등의 당사자들을 이야기해 준 사람을 토대로 해가지고 갈등의 당사자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다시 똑같은 그 당사자들이 만나서 누구누구가 당신을 이런 회복적 서클 모임에 초대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좀 해주시라. 그 다음에 그것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의 전체 과정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우리가 여기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또 혹시 여기에 더 참여해야 될 사람이 있는지. 그래서 회복적 서클은 갈등에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갈등의 직접적 당사자뿐만 아니라 영향을 받는 제3자들도 같이 모여서 서로 대화를 하고 그걸 회복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서로 만나겠다고 서로 이제 동의가 되면 언제 어디서 이제 조율을 합니다.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이게 가능하는지 서로 조율해 가지고 적절하고 편안한 시간에 이게 본 모임을 갖는데요. 이 본 모임 때는 이제는 서로 굉장히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미리 조정의 장소에 가서 조금 분위기를 좀 많이 잡아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에 갈 때는 조그만 그 소품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간식 같은 것도 좀 준비를 하고 센터 안에 센터피스를 좀 놓고 꽃 같은 것도 놓고 촛불도 좀 켜놓고 그래서 오면은 굉장히 온화한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만들어주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갈등 소품, 오자마자 분위기가 아주 썰렁하기보다는 그 갈등 조정하는 장소가 굉장히 온화한 분위기가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차 같은 거 같은 경우를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들이주면서 조금 더 이렇게 좀 원활한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본 모임에서는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상호 이해 단계. 그래서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힘들고 그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그 일과 관련해서 지금 내가 어떤지,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누가 뭘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책임을 나누는 단계인데 실은 인간의 행동이라는 것은 어떤 진심으로 자기 자신이 원하는 욕구에 의해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책임 단계에서는 그때 그 일이 있었을 때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누가 뭘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지 이것을 발표를 합니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누가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는지 이야기한 다음에 돌아가면서 쭉 진행합니다. 세 번째가 이제 그다음에 원하는 미래로 나가기 위한 행동을 계획하는 단계인데요. 동의한 행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을 동의하고 실천을 구체적으로 계획한다. 이것은 이행 동의 계획을 수립한다 그런 말인데요. 그래서 이제 진실로 원하는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 혹시 제안하고 싶은 것이라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물어보고 그다음에 동의를 이제 구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가 이행 동의가 되면 그걸 문서로 만들어서 각자 사인을 받고 한 부씩 가져가서 이렇게 하고 지금 이제 관계회복지원기관에서는 이 부분들을 이행 동의를 해서 교육청에 보고한다든지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때 이 행동 다른 것과 달리 이 그 회복적 서클에서는 이행 동의가 잡혀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나중에 잘 지켜졌는지 한 번 더 모입니다. 한 번 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사후 서클이라고 하죠. 그래서 서클 합의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핵심 당사자 및 희망자와 함께 하는데 참가자의 만족도를 조사합니다. 행동 계획과 결과에 대해 지금 어떤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약속한 것을 실천한 것과 관련해서 지금 내가 어떤지 누가 뭘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사와 축하하기를 하는데 약속을 지킨 것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감사하거나 축하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실은 이제 이행이 잘 된 경우 같은 경우는 이것이 굉장히 하나의 그 클라이막스죠. 예, 그래서 실은 모든 어떤 과정이 감사나 축하하기 위해서 하나의 물꼬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앞에서 이제 두 번째에서 그 앞으로 어떤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사후 모임 때 딱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어떤 그 약속을 계속 지킬 것인지 아니면 또 원하는 어떤 관계를 위해서 더 좋은 어떤 제안이 있는지를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어떤 이행 동의안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혹시 더 한 번 모임이 필요하면 또 결정을 하지만 대부분 회복적 서클에서는 이렇게 세 번의 모임이 정례화이고 더 필요하면은 약속에 의해서 더 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진행자의 기대와 마무리를 통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사전, 본, 사후로 나눠주고 그래서 이제 사전에 갈등의 당사자에게 두 표로 나누면 그 갈등의 양쪽 당사자를 만나고 혹시 선생님까지 참여한다고 그러면 선생님, 갈등의 양 당사자를 세 팀을 만나야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그래서 이제 사전 모임은 그 사안에 따라서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뭐 1시간도 만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짧은 경우는 한 30분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본모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봐서는 최소한 1시간 반이나 2시간 또 어려운 경우는 인원이 많은 경우는 한 3시간 그 이상도 가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본모임 때는 그 장소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소를 우리가 미리 가서 꾸민다든지 편안하고 누구 방해받지 않는 환경들 그다음에 어떤 너무 식사 시간이 촉박했다든지 끝나고 학원을 가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것에 불안에 쫓기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적절한 시간을 좀 찾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겠고 그것이 성패 이게 이제 조정을 성패를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시간 뒤에 학원을 가야 되는데 내용이 길어지다 보면 아이가 집중하지 못하거든요. 또는 뭐 5시부터 했는데 한 2시간 하다 보니까 배가 고프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잘 고려를 할 필요가 있겠다. 자, 그러면 회복적인 사전 서클은 이제 더 볼게요. 첫 번째 이제 만나면 행위와 그 행위가 그 사람에 끼쳐온 영향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운동장에서 어떤 아이가 축구를 하다가 어떤 아이가 굉장히 가다가 이렇게 밀쳤어요. 밀치고 욕을 했다. 그러면 그것이 그 아이에게 어떤 그러니까 뭔가 마음의 상처가 받았던 그 행동과 그 행동이 너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에서는 서클 모임에서는 서클을 제안하거나 시작한 사람과 함께 행동 사건, 그러니까 어떤 갈등을 일으켰던 촉발 사건을 액트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갈등 상징 행위, 욕을 했다든지 밀쳤다든지 이런 사건이 있잖아요.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를 이야기 도중에 끊고 가버렸다든지 나를 밀쳤다든지 이런 촉발 사건이 있어요. 그걸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확인하기 위해서는 회복적 서클에서 다루고 싶은 어떤 말이나 행동이 있나요?
회복적 서클을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내지는 보통 회복적 서클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힘든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제가 힘든 일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힘든 일이 있는지 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물어보니 주저리 여러 이야기를 해보면 그 중에서 갈등을 촉발하는 요인을 딱 잡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아니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운동장에서 네가 들어오는 사이에 니체 A라는 친구가 네 발을 걸어서 네가 넘어질 뻔해서 왜 그랬냐고 하니까 나에게 욕을 하고 가버렸어. 그러면은 그 욕을 한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앞으로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회복적 서클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무엇을 더 보거나 들었습니까?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과정에 아이들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자기 이야기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중간에 무엇을 보거나 더 들으셨습니까? 더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더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말이 이런 말으로 다른 사람을,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말이나 행동으로, 그러니까 운동장에서 네 발길을 걸었던 친구에게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걸 너에게 요구를 하고 갔던 그 일과 관련해서 다른 사람을 초대해서 대화를 나눠도 될까? 예, 어떻게 이렇게 하겠죠. 자, 그리고 나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누구누구가 이제 초대가 되겠죠. 그러면은 그 친구들한테 가서 이제 철수가 이제 영희가 이제 철수가 발길을 걷었어요. 그러면 다시 이 친구의 사전 모임이 끝나면 철수한테 가야 되겠죠. 그러면 영희가 너를 대화 모임에 초대했는데 지난번에 운동장에서 네가 발길을 걸었던 것과 관련해서 함께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데 이 일과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혹시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예. 그다음 또는 이 대화 모임에서 우리 대화 모임에 너가 어떤 지난번에 운동장에서 있었던 발길질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초대됐는데 혹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예. 이제 두 번째 만났을 때 의미고, 여기에서 이제 조금 이렇게 갈 필요가 있어요. 여기 조금, 예, 근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들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이 사건으로 초대도 되겠냐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원래는 이제 요렇게 가요. 이렇게. 이 사람은 나중에 대화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가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러면 물어보는 거죠. 운동장에서 너를 발길질 하고 네가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너한테 요구를 하고 간 그런 사건들이 그것이 너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그 사건이 너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예. 또,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것을 너가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는데 그것이 너한테는 어떤 의미나 이유가 있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루는 것이, 이런 갈등 행동을 다루는 것이 너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가지고 대화를 진행하는 것이 너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 하나는 그 사건에 대한 의미, 물어보는 거고, 이것을 가지고 대화 모임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렇게 의미를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 의미. 그래서 두 번째로는 어떤 행동이, 지난번에 그 힘든 일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 그래. 그러면 운동장에서 친구가 미쳤던 그 일과 관련해서 대화를 좀 나누고 싶은데 너한테는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이걸 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너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의미를 이야기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회복적 서클 진행 과정 및 단계를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앞에 진행 과정 요 내용을 그대로 읽어주면 되거든요. 그 대화 모임 진행 과정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대화 모임에 와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과 직접 만나거나 전화해서 지금과 같은 시간을 가질 거고요. 초대한 사람들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그 일이 각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겁니다. 그 후에 대화 모임에 참여할 것인지를 확인할 거고요. 약속 시간에 같이 모인 후에서 본 서클에서는 서로의 이야기를 잘 듣고자 조금 다른 대화 방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모두의 목소리가 골고루 그리고 충분히 들려지도록 각자 순서를 가질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중요한데, 말할 때는
누가 들을지 먼저 말하고 듣는 사람은 들은 것을 다시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은 자기 차례가 될 때 말합니다. 그런 원칙에 따라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본성클 과정은 서로 그 일로 인해 어떠했는지, 또 그 자신의 진심이 무엇이었는지, 앞으로 어떤 기대가 있는지에 대해 가슴에 있는 말을 전달할 것입니다. 물론 진행자는 여기서 해결을 주는 자가 아니라 서로의 진심이 잘 전달되도록 중립적인 연결자 역할을 하고 있고 서로 충분히 소통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또한 나중에 한 번 더 실행에 대한 약속이 잘 이행되는지 확인하는 모임을 가짐으로 모든 회복적 서클 모임은 끝이 납니다. 이 과정이 괜찮으신가요? 이 대화 모임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 당사자한테. 그래서 이제 참여 동의를 확인하고 동의하면은 참여하겠습니다. 그러면 물어보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이 말이나 행동으로 초대해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러면은 다음에 우리 모임에서 같이 이 대화를 초대해서 나눌 필요가 있는 사람은 누가 여기에 와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누가 철수가 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알겠습니다. 제가 철수하고 이야기해서 이렇게 이제 오늘 이 대화 모임을 잘 지도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한 사람의 대화가 끝나면 오늘의 대화에 대해서 이제 조금 물어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대화를 나눴는데 대화하면서 어떤 좀 느낌이나 배운 점이 있으신가요? 또 내 느낌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잘 전달해서 여러분 우리 선생님이 우리 영희의 마음이 그 친구에게 잘 전달되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철수한테 갑니다. 철수한테 가가지고 우리 영희로부터 대화 모임이 최대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운동장에 있었던 일과 관련해서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는데 이 일과 관련해서 혹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을까요? 또 내지는 뭐 이 대화 모임에 뭐뭐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철수가 초대됐는데 혹시 나누고 싶은 이가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똑같이 근데 이것을 그 대화 모임에 참여해서 우리가 이 대화를 그 행동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철수한테는 어떤 좀 의미가 있을까요? 이렇게도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똑같이 이 과정을 설명을 해줍니다. 이렇게 앞으로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거칠 거다. 그 대화를 할 때는 앞으로 이제 대화를 할 때는 다음에 한번 더 모이는데 서로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서로 이야기를 할 때는 누가 이야기를 들어주는지 이야기한 다음에 이렇게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거기에 있는 이야기는 비밀로 지키면서 서로의 입장이 잘 전달하도록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과정 그리고 나서 그때 약속이 잘 지켜지면은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모이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대화 모임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이 물어보는 거죠. 그 친구한테. 그래서 회복적 서클은 갈등 조정, 그러니까 갈등 조정의 아주 대표적인 이 학교 폭력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이 갈등 조정은 어떤 그 당사자의 자기 결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안 하겠다고 그러면 못 해요. 물론 내가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을 대신해서 대리자가 올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철저하게 이것은 내가 아니고 당사자들의 자기 결정을 최대한대로 존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지만 존중하더라도 어떤 저항감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최대한대로 그걸 배려하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제 철수한테도 가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물어보죠. 명의로부터 이번 주 대화와 관련해서 네가 초대됐는데 이 일과 관련해서 혹시 해주고 싶은 이야기 있습니까? 물어봐요. 쭉 이야기 들어보고 이야기를 다 듣는 다음에 조정자는 그거의 내용에 대해서 요약해가지고 들려주는 것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나는 네가 아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잘 들었는지 요약해 볼게요. 뭐 이렇게 나는 이렇게 들었는데 내가 잘 들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예. 되돌려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복적 서클 진행자는 항상 그 당사자들이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를 잘 듣고 그것을 요약해서 되돌려주는 반영적 경청을 잘 해야 된다. 한영적 경청. 그것은 이제 나중에 또 한번 그걸 연습을 더 많이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 다 사전에 이제 모임이 돼서 성사가 되면
상사가 되면 좋은데 성인들의 회복적 갈등 조정의 비율은 10명이 조정을 의뢰하면 5명 정도 오고요. 청소년들은 한 8명 정도 온다고 그래요. 성사율은 5명이 오면은 80%, 성인도 80%, 청소년들은 한 90%의 갈등, 화해, 그 조정 합의율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자리에 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종자의 어떤 뜨거운 열정, 이 사람들을 정말로 어떤 그 잘 마음으로 품고 또 이것을 잘 그 사람들을 존중하는, 피해자든 가해자든 다 존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서클로 들어가면 그 약속된 장소에 이제 그 날짜가 돼가지고 모이는데, 처음에 이제 도입부에 이 말을 하기 전에 중요한 것이, 먼저 조종자들은 미리 약속 장소에 1시간이나 30분 전에 가가지고요, 세팅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조종의 장소가 있다고 그러면 그 조종의 장소는 굉장히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내지는 너무 격하게 문제가 될 수 있을 수 있을 경우에는 조금 더 위험한 물건들을 좀 치워낸다든지 하고, 주로 이제 회복적 서클에 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미리 사전에 격하게 있는 사람들도 사전에 우리가 좀 갈등 당사자들을 충분하게 만나서 그 아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풀어내잖아요. 그러면 많이 풀어낼수록 조종에서 조금 순탄하게 돼요. 근데 이 사전 서클을 안 하고 본 서클로 많이 와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좀 본 서클에서 많이 진행되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사전 서클을 충분하게 조금 갖는 것이 조금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또 들어오면은 음료 같은 것이라든지 간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보고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도록 하고, 처음 오면은 좀 반갑게 가벼운 그 질문부터 해서 오늘 날씨 추운데 이렇게 왔네, 또 이야기를 한다든지 등등등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서클 할 때 자리 배치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 갈등이 있는 애들이 3대1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아이들을 일로 어떤 갈등이 있는 애가 힘의 불균형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앞에 3명하고 1명 옆에는 저걸 해야 돼요. 우리가 같이 갔던 우리 도와주는 조종자가 같이 앉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선생님이 같이 왔을 경우에는 선생님이 옆에 앉아가지고 힘의 균형을 좀 맞춰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게 힘의 불균형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진솔한 대화를 많이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신경을 좀 많이 써요. 사전에 가가지고 준비를 잘 해놓고 기분 좋게 할 수 있도록,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센터피스에다 꽃도 가지고 가고 촛불도 켜놓고 아주 분위기를 잘 만들어 놓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조금 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토킹 스틱 같은 것도 가지고 가가지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전달한다든지 이렇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공간이 주는 어떤 압력, 공간이 주는 편안함, 이런 것들을 잘 조금 더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초대에 응해 주시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서로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음에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시간과 마음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은 이대로 해도 돼요. 그 다음 나중에는 조금 더 이것을 꼭 이대로 안 해도 되고 조금 융통성 있게 여러분 도입을 하셔도 됩니다. 앞에 있는 소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은 요거 갖고 하고 이 내용을 잘 숙지해서 이렇게 해보고 나중에는 조금 더 응용을 하면 된다. 첫째는 우리가 각자 말할 순서를 골고루 가질 거고요. 모두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으니 순서를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는 말씀하실 때 누가 듣기를 원하는지 말씀하시고 나서 이야기하시고, 들으신 분은 먼저 무엇을 들으셨는지 들은 대로 다시 돌려줄 것입니다. 이런 원칙으로 진행하면서 가슴에 있는 말을 서로 나누고 또한 원했던 것도 이야기할 것입니다. 충분히 나누고 나면 앞으로 나가기 위해 구체적인 제안들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것이 잘 지켜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간단한 사후 모임 일정을 잡을 것입니다. 진행자는 저는 서로 안전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한 것은 사적 이야기를 보여주시길 부탁합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또 이렇게 그럼 시작하시면 이렇게 되기도 하고, 오늘 모임이 조금 안전하고 편안한 가운데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 혹시 더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약속을 잡고 동의를 받는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전 모임에서 이 안내를 하거든요. 본 모임에서는 같이 모여갖고 돌아가면서 이야기하고, 이야기할 때는 누가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좋은지 이야기한 다음에 들은 사람은 들은 내용을 더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안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은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비밀을 지키는 것들로 우리가 본 모임을 합니다 하고 사전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요때 다시금 강조를 해요. 그 왜 이런 걸 강조를 하냐면 우리가 이제 순서를 지키고 그다음에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한 다음에 다른 사람은 들은 이야기를 되돌려주는 방식이 일상적으로 우리가 하는 대화 방식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팍 끼어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 조정자의 역할은 뭐냐면은 과정과 절차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내용은 상관없어요. 물론 상관은 좀 있겠지만 내용이 어떻게 흐르는 간에 조종자는 절차를 지켜주는 사람이에요. 절차와 규칙이 잘 적응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간에 누가 끼어들잖아요. 아, 그러면 우리 선생님, 누구누구야. 우리가 약속을 지켰는데 우리가 중간에 끼어들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그걸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 나중에 철수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줄 테니까 이야기를 좀 잘 듣고 또 뭘 들었는지 잘 돌려줬으면 좋겠는지 그렇게 해줄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간중간에 그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도 이러이런 과정을 거치고 또 본 모임 시작할 때도 이러이런 약속을 지킨다고 분명하게 여러 번 이야기해줘야 본 모임 때 그 약속을 안 지키려고 탁 할 때 탁 제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종자는 어떤 그 절차, 그 다음에 과정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상호 이해 단계, 서로 입장을 나누는 단계인데 상호 입장을 나누는 단계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지난번 그 일과 관련하여 지금 자신이 어떤지, 누가 무엇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까? 과거의 사건으로 지금 내가 어떤지, 과거의 사건으로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를 누가 뭘 좀 알아줬으면 좋겠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과거의 사건으로 지금 내가 어떤지를 물어보는 거죠. 지난번에 그 일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뭐 때린 일과 관련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좀 그건 좀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추상적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지난번 그 일과 관련해서 지금 자신이 어떤지,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누가 뭘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까? 또는 그 일과 관련하여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싶으신가요? 또는 그 일과 관련하여 지금 심정이 어떤지 누가 무엇을 알아주길 원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좀 융통성 있게.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기본 대화 프로세스가 뭐냐면 먼저 이제 철수한테 물어보죠. 아,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지난번 그 일과 관련해서 누가 무엇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봐 이렇게. 그러면 영희가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 영희한테 영희한테 그러면 영희는 누가 뭘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봐요. 예, 저는 좀 철수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내 마음이 지난번 그 일과 관련해서 너무 힘들고 어렵고 내가 이 자리까지 와서 한다는 것이 너무 괴롭다. 너는 빈말로 이렇게 하는 상황이었지만은 나는 너무 힘든 것이었다는 것을 나는 철수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물어봐요. 그러면 철수에게 조정자가 물어봐요. 그러면 철수야 지금 영희가 방금 이야기했는데 무엇을 들으셨는지 들은 대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철수가 나는 지난번에 너가 그 일과 관련해서 힘들고 이 자리까지 와서 저기 하고 여차에서 힘들다고 나는 들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돌려줘요. 그러면 다시 영희한테 가져가서 그것이 맞나요? 물어봐요. 그것이 맞냐? 그런데 그것이 맞다고 하면은 맞다고 하면 다시 철수의 그 영희에게 또 더 무엇을 들어줬으면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더 무엇을 들어줬으면 좋겠는가요? 또 물어봐 이렇게. 그리고 계속 진행을. 만약 아니다. 내가 A라고 철수한테 영희가 내가 지난번에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 일로 인해서 내가 힘들다는 것을 철수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했는데 철수가 지난번에 내 잘못도 아닌데 내 잘못이라고 생각해서 이야기했다고 들었습니다 하고 엉뚱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들은 내용을 가지고 조종자가 그것이 맞니 물어보면 아니다. 그러면 우리 철수가 무엇을 알아주기를 더 원하는지 더 이야기해 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잘못됐다고 그러면 더 설명해 가지고 그것이 영희가 철수가 그걸 다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줘요. 이제 나중에 한번 더 시연할 때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질문이 우리 조정할 때 굉장히 하나의 제일 힘든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이때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막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부정적 감정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도록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된다. 자, 이것이 그래서 이제 이 질문이 많이 해서 오는 사람들이 대화가 거의 다 끝났다. 그러면 마지막에 이 질문이 끝나면 조종자가 오늘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요약을 해줘요.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해주고 제가 잘 들었는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여자의 영희는 이거 관련해 가지고 기분이 나쁘고 힘들었고 철수는 그때 본의 아니게 그 일을 하면서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네가 그 뒤에 나한테 욕을 해서 나도 힘들었어. 라고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물어봐요. 예? 딱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자, 자기 책임을 확인하는 단어인데 이 자기 책임이라는 것이 비폭력 대화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인간의 어떤 감정이라는 것은요. 밖에서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 때문에 만들어진다고 봐요. 감정이라는 것을.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사람이 11시에 약속을 했어요. 11시에 약속을 했는데 이 사람이 한 9시 정도 돼가지고 11시에 친구하고 약속했는데 갑자기 내가 그 전에 우리 선생님과 했었던 약속이 생각난 거야. 내 12시에 교수님 뵈러 갔는데, 그 11시에 친구 약속을 내가 그걸 모르고 잡았던 거지. 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하고, 자, 11시에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자기가 중요한 약속도, 10시에 있는 중요한 약속도 다 빼고 정말 귀한 친구기 때문에 11시에 만나려고, 11시에 만나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네. 하나는, 내가 지금 11시에 친구 만나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12시에 내가 딴 사람 만나기로 해서, 그 사람 안 만나면 안 되는데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내가 친구 만나는 것이 11시 만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것도 다 취소하고 준비하고 있었어. 자, 그런데 그래서 한 사람은 만나고 싶고 한 사람은 다음에 미루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11시에 11시에 약속했던 친구한테 전화가 딱 온 거야. 누구누구야. 내가 정말 11시에 꼭 만나고 싶었는데 내가 갑자기 내가 일을 생겨가지고 다음 주 요 수요일 날 1시 만나면 안 될까? 이렇게 이야기했어. 자, 그러면 앞에 정말 나도 약속이 있어서 취소하고 싶었는데 그런 욕구가 있는 친구는 그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요? 당연히 좋겠죠. 그러니까 나는 미루고 싶은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가 그렇게 다음에 미루자고 하니까 어때요? 기분이 좋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하는 친구는 내가 다른 약속까지 다 취소하고 11시에 만나려고 했었는데, 이 친구는 다른 약속이 있다고 다른 약속을 취소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 사람 친구가 어떻게 됐어? 배신감이 들면서 내가 나를, 이거 친구로서의 우선순위가 아닌 거 아니야? 하면서 화가 나겠죠. 그러면 앞에 미뤘으면 하는 사람은 기분 좋은 거하고 그다음에 화가 난 사람이 이것은 그 똑같은 사건이에요. 똑같은 미뤘으면 다른 친구가 미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 한 친구는 기분이 나쁘고 한 친구는 기분이 안 나빠. 무엇 때문이에요? 무엇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을 취소한 그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떤 욕구를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기분이 좋고 나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행동이나 말은 자기 책임이라는 거죠. 내 욕구에 의해서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안 나쁠 수다. 그래서 이제 그 욕구를 여기에서 찾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행위를 했을 때 충족하려고 했던 욕구, 진심, 목적이 무엇인지 함께 나눈다. 사건이 있었을 때 어떻게 했느냐, 사건이 있었을 때의 어떤 그 진심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제 요건 뭐냐면요. 아까 1번 질문은 과거의 사건으로 지금 내가 어떤지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그러면 두 번째는 과거에 그 사건이 있었을 때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 그 힘든 일이 있었을 그 당시에 네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뭐였느냐, 무엇이었는지 물어보는 거죠. 그때 그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진심으로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누가 뭘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까?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내가 그때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진심으로 내 본심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누가 뭘 알아줬으면 좋겠습니까?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 영희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영희가 제가 먼저 할게요. 철수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철수가 내 발을 딱 걸고 그랬을 때 친구한테 사과를 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도리어 자기가 내가 잘못했다고 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속상했고 나는 친구가 그리고 나서 나한테 사과를 하면 그 친구하고 나는 놀고 싶었고 장난이라고 알지만 나도 장난인 줄 알았기 때문에 장난으로 넘어가고 싶었는데 그걸 자기 잘못이 안 한다고 이야기하니까 나도 화가 나가지고 그랬어요. 나는 진짜 그 친구하고 나는 놀고 싶었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친구가 철수가 그 이야기를 듣고 뭘 들었는지 되돌려 주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때 그 사건이 있었을 때 진심으로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예, 이야기 된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상대에게 그 이야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물어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두 번째도 이제 진짜 원하는 거, 요 정도가 되면은 2번이 되면요,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요. 진심으로 원하는 본심들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요 이야기가 다 돌아가면 한번 다시 저기를 합니다. 그런 이제 요약을 해서 이제 정말 진심으로 원했던 것은 나는 우리 영희는 그때 철수가 장난 삼아서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장난을 해 그래도 미안하다는 말을 하면은 나는 철수와 같이 놀고 싶었고 그랬는데 도리어 나한테 욕을 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상심이 컸고 그때 당시에는 정말로 놀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래서 실망이 컸었다. 그러니까 철수는 그때 나는 장난으로 했었고 장난인데 나는 장난으로 너하고 놀고 싶어서 하는 것이었는데 네가 발끝하니까 나도 기분이 나빠서 했었고 그때 내심 미안한 마음도 있었는데 네가 나를 막 그 나쁜 사람 취급하고 그러니까 나도 좀 서운한 마음이 좀 있었다. 이런 것들을 요약을 쫙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제가 이것을 요약을 잘 했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나서 혹시 더 하신 말씀 있으실까요? 물어본 다음에 다 이야기했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을 들어갑니다. 자, 행동계획, 이행동이라고 그러는데 행동계획을 내려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원하는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 혹시 제안하고 싶은 거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1번과 2번은 누가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봐가지고 되돌려 준다고 했다 그러면 3번은 아니에요. 이제는 원하는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앞으로 더 좋은 관계가 되기 위해서 혹시 제안하고 싶은 것이라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실까요? 해가지고 이야기를 받아요. 그럼 나는 앞으로는 저 친구하고 철수가 앞으로 체육 시간에 나와 같이 장난을 너무 심하게 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희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그 일과 관련해서 나한테 좀 사과를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체육 시간 같은 때에 나도 그 축구팀에 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하나의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제안을 받아요. 이렇게. 예, 받아. 하나씩. 그러면 철수가 제안을 해요. 그러면 받아. 그러면 제안들이 대부분 추상적이거든요. 그러면 다 목록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목록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그 중에서 하나씩 구체적으로 실행 계획을 세워요. 돌아가면서. 그것도 나중에 한번 제가 직접적으로 한번 시연을 보여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행동 계획은 브레인스토밍 방식으로 진행하고 다양한 의견 중에 제안하고 새로운 계획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한다. 실천 가능하고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그리고 기꺼이 할 수 있는 실행 동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자, 대화 지점 프로세스 중에서 판단의 말이 오고 가거나 정보의 의미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할 때 화자의 의도대로 의미 전달이 이루어지도록 번역 지원, 의미 지원을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친구가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친구가 조금 더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못해. 그러면 그 조금 보충적 측면에서 조종자가 저는 조금 다르게 들었는데요. 들은 것을 확인해 볼게요. 저는 이렇게 들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보통 이제 들은 내용을 할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욕구라든지 그 어떤 의도가 있다든지 가치라든지 어떤 목적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보고 그것이 맞는지 확인을 해봅니다. 예, 그것이 맞는지 청자한테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들은 것을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야기한 사람한테 확인해야 되겠죠. 제가 좀 다르게 들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 맞아요? 하고 이제 그 영희한테 물어봐요. 맞다. 그 이야기다. 그러면 철수한테 방금 내가 더 들었던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는지 철수한테 이야기를 하라고 했죠.
그래서 중간에 번역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가시를 빼고 전역한다든지 잘못 들은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니면 어떤 친구는 한 3가지 이야기했는데 한두 가지만 이야기해. 그럴 때는 조금 더 뭐냐 의미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조금 더 보충해 주는. 저는 조금 더 들었는데 들은 것을 확인해 볼 거예요. 저는 뭐뭐뭐뭐 해서 이렇게 들었나요? 맞습니까? 이제 들은 것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고 의미 지원한다. 그래서 번역 지원과 의미 지원이 있다는 거 이것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정자가 조정자가 질문을 해보죠. 그래서 이제 청자가 먼저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들으셨나요? 물어봐요. 그러면 들은 것을 이야기해주고 그러면 네 번째 이 청자에게 말하는 사람의 그것이 맞나요? 물어보고 예, 예, 예 그러면 4번 질문을 가고 아니요 그러면 다시 이야기하라고 이런 식으로 순환 관리를 가지고 있다. 좀 복잡하죠? 쉬워요. 제가 한번 시연을 보여드리면 쉽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다 끝나고 우리가 이행 동의서 같은 경우를 만들어가지고 중간중간에 사인도 받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 약속이 잘 지켜졌는지 한 번 더 모임을 가질 건데 언제 모이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다 이제 약속도 지키고 그다음에 한 것도 다 사인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대화하면서 느낀 점, 배운 점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먼저 조종자가 오늘 여러분들이 처음에 올 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서 저도 걱정을 했는데 여러분들의 본심이 잘 전달돼서 이렇게 합의가 돼서 너무 기쁩니다. 오늘 정말로 진정성 있게 이야기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 한번 이야기해 주실까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마지막에 또 이야기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3번까지가 나는 나오지 않았던 내용이 마지막에 합의하고 나서 그 마지막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본물이 터지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그때는 막 못했던 것들이 이 소감 나누면서도 막 폭발적으로 나오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조카들 이렇게 조정을 가족 갈등이 있어가지고 조정을 해봤는데 3번까지 잘하다가 나중에 소감 나눌 때 눈물이 터져가지고 굉장히 가족 간의 분위기가 좋은 그런 있었는데 여기에 또 그러니까 마지막에 사전 모임도 마찬가지고요. 본 모임에서도 이렇게 이제 끝나고 나면 반드시 성찰 질문을 해요. 오늘 하면서 배운 점이 뭐냐, 느낀 점이. 회복적 서클은 성장을 위해서 갈등을 전환시켜서 조금 더 성장의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항상 성찰 질문을 해요. 오늘 통해서 배운 점, 느낀 점이 뭐냐, 새로 알게 된 점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이런 것도 있다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서로 마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사후 서클로 만나죠. 이때는 좀 축제 같은 분위기예요. 지난번 이행 약속에 관련하여 각 참여자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축하하고 마무리한다. 대화 모임과 행동계획의 이행 결과에 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축하에도 이해 계획하기 이렇게 하죠. 잘 지내셨나요? 오늘 전에 열린 대화 모임에서 이행하기로 약속한 내용과 그 실행한 결과에 대해 그것이 어떠했는지 나누는 모임입니다. 약속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행하기로 약속한 것들이 어떠했는지 확인하고 되어든 일에 대해 서로에게 축하와 감사도 하고 필요하다면 앞으로 더 잘 되기 위한 제안도 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지난 본모임 원칙과 같습니다. 하고 본모임의 대화 원칙을 다시 돌아가면서 이야기하고 이야기할 때는 누가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이야기한 다음에 듣는 내용을 되돌려 주는 방식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비밀로 하고요. 이외에도 더 혹시 우리 이 대화 모임이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이 되기 위해서 혹시 더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을까요? 물어보죠. 그리고 나서 시작을 딱 합니다. 자, 일반적 만족도 확인하기. 저번 모임에서 약속한 행동 계획과 그 결과와 관련해서 지난 약속한 것과 그것을 실행한 것과 관련해서 지금 자신이 어떤지 누가 뭘 좀 알아줬으면 하시나요?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것은 앞에 있는 저기 그 앞에 본 모임에서 했던 첫 번째 질문하고 똑같은 것이요. 지난번에는 그 안 좋은 것과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를 물어본 건데 이것은 지난번에 약속을 한 것과 그다음에 그 약속을 지킨 것과 관련해서 지금 내가 어떤지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쭉 물어보면은 뭐 지난번에 하여튼 쭉 이야기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 아버지는 그래 잘 별로 안 지켰어요. 그럼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안 지켰어요. 그래서 약속을 잘 안 지킨 것도 나오겠죠. 100%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제 다 들어봐요. 이렇게. 그래서 지난번에 약속과 지킨 것과 관련해서 지금 어떤지 쭉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축하하기와 감사하기를 한다. 이것이 관건이에요. 실은 이 축하와 감사를 위해서 회복적 서클을 한다.
이게 이제 박성년 대표가 이야기한 내용인데 저도 해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클라이막스예요. 이것을 끄집어내게 하는 거거든요. 지난 모임 이후 행해진 실행 동의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감사나 축하하고 싶은 것이 있나요? 누가 알아줬으면 하는 게 있나요? 보면은 아유 뭐 축하할 것이 뭐가 있어요. 아버지 약속도 안 지키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축하하거나 감사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아주 집요하게 좀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아버지가 지난번에 약속을 안 지켰다. 그런데 그래도 아버지가 지난번에 약속을 안 지켰는데 그래도 감사할 것은 뭐냐면 전에는 약속을 안 지키고도 미안하단 말을 안 했는데 이번에는 미안하다고 했고 다음번에 약속 장소를 한번 약속을 잡아서 한번 약속을 지켰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이 다 끝나면 세 번째로 앞으로를 위해서 더 추가하고 제안할 것이 있나요? 지난번에 우리가 했었던 그 약속은 우리가 그 앞으로를 위해서 지난번에 했던 약속을 계속 좀 지킬까요? 아니면 또 새로운 약속이 조금 더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 약속을 잘 지켰는지 또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으면은 다음에 한번 더 모임을 갈 수도 있어요. 그것은 이제 그분들 한 상황에 따라서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약속이 딱 정해지면 이제 마지막으로 진행자의 기대와 감사를 표현합니다. 처음으로 어려움이 이제 여기까지 오면서 처음의 어려움이 이제 여기까지 오면서 서로 간에 진심이 나누어지고 원하던 계획들이 실제로 잘 진행된 것을 보게 되어 진행자로서 매우 흐뭇합니다. 특히 모두가 그런 해결 방식과 그런 능력들을 보여주신 참여자들의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소감이 어떤지 간단히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느낌이 어떤지, 오늘 하면서 느낀 점, 배운 점이 어떤 것인지 하면서 쭉 하고 축하하면서 마치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한번 해보고 그런데 회복적 서클은 우리 회복적 서클을 하는 사람들이 좀 주의해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 회복적 서클의 방법이나 이런 것은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서클의 진행 방법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좀 융통성 있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회복적 서클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사전 서클, 본 서클, 사후 서클을 잘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질문을 꼭 잡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다 보면 아주 산이냥 배가 산으로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안절부절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해질지라도 꼭 지켜야 될 것이 이 절차와 질문을 꼭 붙잡고 있으면 돼요. 아주 해서 저도 이제 한 20시간 정도 우리 가족 갈등 조정을 하는데요. 정말 이것이 어디로 갈라는지 진짜 내가 괜히 시작했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럴수록 꼭 다시 원질문, 예를 들어서 다른 질문으로 막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했었던 사전의 질문들, 그다음에 본서클에서 이 세 가지 질문, 요것들을 부여잡고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그 일과 관련해서 지금 마음이 어떤지 막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셨군요. 그러면 다시 질문해서 그 질문 내용들을 집요하게 반복적으로 질문해 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석사 논문을 썼던 그 친구와 그 서클을 진행하고 나서 이야기를 들어본 그 뭐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양육시설에서 그 서클을 진행할 때 그걸 다 코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녹음을 해가지고 녹화를 했는데 저 특징을 우리 제자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교수님이 집요하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막 이야기를 듣고 집요하게 그때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떤지, 그래서 어떻게 힘들었는지, 그 다음에 그 일과 관련해서 그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또 이야기 듣다가 엉뚱 세면은 그래서 지금 마음이 어떤지 이렇게 집요하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집요하게. 이렇게 그래서 너무 대답을 안 하려고 그러면 다른 쪽으로 갔다가도 다시 그 질문을 집요하게 질문을 하니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해보니까요. 회복적 서클은 이 절차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 여름철 비가, 장마철 비가 많이 올 때, 회복적 서클의 절차나 질문은 그러니까 이렇게 수로와 같아, 수로. 그래가지고 이 질문과 절차를 해주면요, 불만이라든지 힘든 것들이 이 수로를 통해서 쫙 흘러가 버려,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문제를 쫙 흘러가는데 조금 더 긍정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이게 구조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이걸 발표했었던 박성용 대표가 굉장히 이런 절차를 아주 철학적이고 신학적이고 영적으로 막 해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복적 서클이 해보니까 이게 여러분들 어려운 건 아니에요. 해보면 쉬워요. 해보면 쉽다. 해보면 쉬운데 쉬우면서도 그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예, 많이 해보니까. 이것은 진짜 해봐야 될 것이다. 이 매뉴얼은 너무너무 간단해. 그런데 매뉴얼이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 매뉴얼대로 해가지고 성공을 안 하는 경우 없어요. 사전 모임에서 일단 번서클을 딱까지 왔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잘 안 굴러간 경우는 없어요. 사전에 와서 이 사람들이 이제 나는 충분히 이야기했는데 난 안 만나겠다 해가지고 안 경우는 없는데 이것이 본 모임까지 와가지고 자, 이 약속이 안 지키진 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매뉴얼이 중요하다는 거. 근데 연수 모임 때 제가 사례를 가지고 한번 또 시연을 해보고 여러분들 직접 해보고 또 내가 하는 것들 한번 보고 그러면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폭풍 속으로 갈등의 폭풍 속으로 기꺼이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 근데 해보니까 정말로 평화는 폭풍 속에 그 폭풍의 눈 속에 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해보시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예, 그 매뉴얼에 대한 소개는 이 정도 드리고 실질적으로 또 수업하면서 또 직접적으로 시연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이 회복적 서클에 대한 이론이라든지 이 내용을 덧붙이기 시작하면요. 앞으로 나가기 쉽지가 않아요. 이게 너무 많은 지식을 갖고 나가면 힘들어. 이 정도만 딱 하고 실질적인 어떤 지식이라든지 필요한 것은 직접 해보면서 느끼면 돼요. 해보면 된다. 제가 해보니까. 너무 많은 것을 알고 하는 것들도 좀 불필요한 것 같아요. 예. 또 그 질문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한번 하도록 하고요. 또 한번 실질적으로 한번 또 수업 시간에 또는 그 시연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